네, 지방선거가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저희 고성발전시민연대에서는 군수 후보님과 도의원 후보 그리고 군의원 후보님들의 생각을 국민 여러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진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진입니다. 네,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고성발전시민연대 회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국민들한테도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본인 소개 및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군의원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신 동기까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8대 지방선거에 나가는 무소속 기호 5번 김진입니다. 제가 군의원에 출마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도 2번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주민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강원도 고성에서 무소속으로 2번 됐습니다. 무소속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한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기초위원은 그렇게 정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당이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가감하게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후보님이 자신의 경력이 의정활동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제가 2번 다 무소속으로 당선돼가지고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전반기에는 부의장까지 했습니다. 저희 무소속이라 그래가지고 7명의 의원들이 편을 가르거나 정당에 따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에 출마하게 된 것은 정말 행정과 주민의 대표는 의원 간에 간격을 좁히려고 또한 민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너무나도 답답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동호대학에 한 10년 가깝게 근무했습니다. 학생처에 근무했는데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지역에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후보님이 현 고성군 의회를 평가하신다면? 글쎄, 저가 있을 때 평가하라면 평가하지만 지금은 저가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 평가하기가 그렇네. 그러나 주민의 대표는 7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집행부가 좋은 안건 있으면 제시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얘기 들어보니 7색깔 무지개니 다 틀리다 그러는데 어떻게 의원들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난번 의회는 그런 게 없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님이 의원이 된다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강원도 고성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자립재정도 약하고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된다면은 보훈, 사회, 봉사단체들이 지금 상당히 저조하게 지금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거 저는 가감하게 할 겁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같은 거 전액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집행할 것이며 보훈단체, 사회단체도 18기 시군에 최고로 많이 지급하게끔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들도 못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해줄 건 다 해주면서 그래서 식비라든가 지금 1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좀 더 인상시켜주고 탕집비 저가 옛날에 13년 전에 5만 원을 올려줬는데 지금도 5만 원입니다. 그걸 올려줄 겁니다. 인상해줘가지고 최대한으로 좀 올려주신 걸 올려줘가지고 관내 식당을 이용하게끔 해가지고 저 구내 매장 없애버릴 겁니다. 구내 매장 없애가지고 관내 식당을 이용하게끔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릴 것입니다. 3번째, 기후 개편을 가감하게 할 겁니다. 타 시군 같은데 국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국 만들 겁니다. 가감하게 국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직렬을 아무 데서나 근무할 수 있게끔 우린 어떻게 보면 산림직은 없어요. 산림과 사무관도 없고 이런 거. 요번에 환경직이 하나 사무관이 돼가지고 하는데 거짓 읍사무소에 근무하고 이런 거 직렬을 다 파괴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하고 싶은 데서 정말 일 열심히 하게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행정직은 맥가이버예요. 못 가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직에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과밖에 못 갑니다. 예. 이런 가감한 그 직렬을 폐기해가지고 가감하게 근무하고 싶은 데서 근무하게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민원, 가부, 신속 회신 부서를 만들 겁니다. 지금 보면은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면은 언제 된다고 얘기해 주면 되고 안 되면 왜 안 된다고 설명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이 화가 나는 게 그겁니다. 되면 언제 된다. 안 되면 왜 안 된다. 그러면 3년 후에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3년간 기다립니다. 여태껏 50년 기다렸습니다. 3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런 거를 빨리빨리 회신을 해줘야지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런 겁니다. 뭐 주민들이 원하는 거 집 사달라 차 사달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가로등 조그만 거 하나 해달라 논수 배수로를 만들어라 이런 거. 그럼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 해주겠습니다. 아니면 올해 조금 예산이 남은 게 있으니 올해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가부를 빨리빨리 결정 이렇게 주는 게 이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의회에다가 그런 계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언제 될 것입니다라는 신속 가부 부서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사회 및 그 보훈 봉사단체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대형 건물을 져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오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 있는 것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주차장으로 쓰든지 뭐 해가지고 왜냐면은 이 10층이나 15층으로 올려가지고 건물을 신축 건물을 크게 져가지고 1층은 로비로 만들고 2층은 대회의실 3층은 중소회의실 4층은 뭐 50명 30명 20명씩 할 수 있는 회의실 그 다음에 뭐 5층까지는 뭐 50명씩 뭐 한다든가 그 다음에 6층부터는 사회단체 다 회장방 5평에다가 사무실 한 10평이나 15평 주면 돼요. 그 단체가 거기 다 들어가도 그게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훨씬 절약이고 냉난방비도 적게 들어갈 뿐더러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그 단체에서 매각하든지 아니면 뭐 남 임대료 가지고 수입을 창출하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감하게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옛날 간성이 KTNG 자리를 샀는데 그게 공시지가만 지금 한 15 가깝게 되는 건데 거기에 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도서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뭐가 도서관 학생들 수를 1년에 파악해보니까 1년에 총 출입한 학생이 600명이랍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2명도 안 오는 거예요. 거기에 도서관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데에다가 가감하게 대형 건물을 져가지고 땅도 얼마나 넓습니까? 뭐 그거 짓는 거니까 뭐 저거 없을 때 한 거니까 뭐 지금 와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 다른 그 인근에 가감하게 크게 땅 있는 데다가 대형 건물을 져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6번째는 제가 옛날에 의원 돼가지고 3개월 만에 러시아를 가가지고 명태를 직수입해 갖고 왔습니다. 모든 명태를 부산에서 가지고 오던 것을 저희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라조브스키 군과 자매 결혼을 하면서 직수입을 해가지고 속초항에 들어왔습니다. 다들 놀랐습니다.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러시아에 직접 가가지고 자매 결혼해가지고 러시아 선사와 직접 속초항에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받을 수 있으니 원가도 절감되고 냉동비도 덜 들어가고 운송비도 덜 들어가고 이것이 우리가 옛날 명태의 고장인 고성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다시 재개할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래 이번 질의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랑 많이 겹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대다수 국민들이 민원이 공무원들의 인허가 관련 경직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아마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요거랑 함께 그리고 이제 민원인과의 소통 중 마찰이 생길 때 공무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느끼는 민원인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느끼는 민원인들이 많은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책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민원들이 인허가가 많아요. 인허가가 많은데 심지어는 민원이 와서 우리 고성군청에 와가지고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속초는 됩니다. 야양은 됩니다. 이 고성은 왜 안 되죠?
속초 가서 하십시오. 야양 가서 하십시오. 하는 게 군청 공무원입니다. 이해가 아니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한두 사람이 그런 땅이 고성에 있기 때문에 고성에 와서 하는 거지 왜 속초 가고 야양 가라 그럽니까? 그게 공무원입니까? 또 어떤 공무원들은 그래요. 저가 있는 동안은 안 됩니다. 아 자기가 뭔데? 그래서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서 도청에서 질의해서 회신 받아갖고 옵니다. 해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해주면 되죠. 이게 저도 의원 재직 생활에 보면은 민원이 많이 찾아옵니다. 군수방에 갔다가 안 되니까 저 방에 오는 거예요. 되면은 저 방에 오지도 않아요. 근데 저 방에 옵니다. 그럼 저는 과장과 계장을 부릅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안 되겠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군수님 방에서 안 된다고. 그게 제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저는 주민의 대표는 의원입니다. 의원 앞에는 이거는 행정적으로 안 되지만은 주민의 대표는 의원한테는 이거는 안 되지만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됩니다라는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고. 저 가감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의회에 가부를 빨리 정해줄 수 있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게 그겁니다. 이 주민과 공무원이 아주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많은 공무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저 방에 왔을 때 공무원 선서 다시 읽으라고 합니다. 처음에 공무원이 됐을 때 어떻게 했나고 주민의 봉사자라서 주민을 섬기면서 그 다시 읽으라고 공무원 선서를 줍니다. 다시 읽으라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제가 처음에 의원 됐을 때 공무원들이 고성군 배지를 안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배지를 안 붙이냐. 고성군 배지 붙이기가 창피하면 그만둬라. 고성군 속에 들어올 사람 무지 많다. 간도라 간도. 그랬더니 다 배지를 붙여요. 그 다음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고성군청 공무원들 왜 배지 붙이라 그런 줄 아냐. 명찰까지는 붙이라는 얘기 안 한다. 왜 배지 붙이라 그런 줄 아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단 1분이라도 배지를 붙이면서 나는 고성군청 공무원으로서 정말 주민들을 잘 섬겨야지. 24시간 중에 1분이라도 생각하라 그래서 고성군 배지를 붙이라 그런 겁니다. 주민과 공무원 간의 간격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마도 국민 여러분이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이번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무소속으로 나오는 기호 5번 김진입니다. 지난번에도 두 번 다 무소속으로 저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빠른 해답을 줬습니다. 남들 잘 때 새벽 5시에 민원 들어와도 저는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민원인과 맞대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그렇게 앞으로는 더욱더 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